검찰청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피의자가 구치감에서 혼자 대기하다가 벌어진 일이어서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건 사고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동분서주, 오늘은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김대근 기자의 리포트를 방송을 해드렸는데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지난 4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피해자 김모 씨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오후 조사까지 마친 뒤에 저녁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청 안의 대기 장소인 구치감에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겁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구치감이란 곳이 대기 장소라고 했는데 좀 감시나 이런 게 좀 허술한 곳인가요? 어떻게 해서 구치감 안에서 교도관들이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가능했나요? 그게 저희도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 구치감에 있는 그 방 안에 혼자 있다가 자살을 기도한 겁니다. 김 씨는 검찰청 5층에서 오후 5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3층에 있는 구치감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또 대기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그 구치감 안에 있는 그 방 안에는 다른 피의자. 당시 상황을 좀 나타낸 건가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묘사를 해봤는데요. 그 지금 그림을 보시면 3명이 같이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다른 그 피해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그 오후 5시 40분부터 그 저녁 6시 55분쯤까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그 피의자 2명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1명은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거죠. 네. 그 조사실로. 그 시각이 6시 55분쯤입니다. 그리고 목을 맨 채 발견된 그 시각이 저녁 7시 15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혼자 그 방 안에 있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을 맨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분 동안 이제 혼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구치감에는 저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 교도관들이 순찰을 돌고 관리 그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교도관, 그러니까 그 구치소 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던 피의자들을 구치소로 돌려보내거나 그리고 조사실로 올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피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김 씨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발견을 하게 된 것도 다른 방에 있던 그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실로 이제 올려보내기 위해서 이동 중이던 그 교도관이 느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들어가 보니까 그 자살을 기도했더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특히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상태였거든요. 가족들은 이런 영향 때문에 그 높은 그 형량을 구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다른 사건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그 구형받았던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던 사건에 대한 선고가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당일 날에는 그 피해자들과의 대질 신문도 진행이 됐다고 해요. 진짜 궁금한 거는 저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의자 왜 방치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이제는 어떤 조항이나 규칙에 의해서 교도관의 책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 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그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교도관 근무 규칙인데 여기를 보면 도주나 폭력 그리고 소요는 물론이고 자살을 방지하는 것도 다른 업무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서 지키거나 호송하거나 이럴 때 그 참고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밖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힘이 미치는 그런 밖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업무네요.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이렇게 지켜보나요? 교도관들이?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치감 안에 있는 방 안에 이제 수용자들을 이제 대기하도록 넣어두고 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시 뭐 구치소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서 뭐 꺼내서 호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상시 그렇죠. 관리 감독은 안 하고 있군요. 예, 이번 그 내용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안에 뭐 있습니다. CCTV 같은 것도 없고요.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CCTV가 달려 있었고 그거를 제대로 봤다면 그 화장실에 가서 자살 기도를 하는 거를 모를 리가 없었겠죠. 네. 그 구치감이라는 곳이 좀 허술한 곳인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 교도관들이 이번에 그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그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치감, 또 구치감뿐만 아니라 구치소, 또 경찰서의 그 유치장 이런 곳들의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종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388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7명꼴로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34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감자들의 자살 기도 사건이 계속되면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예를 좀 보면 지난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청주지검에서 그 구치감, 역시 구치감에 있던 피의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09년에도 창원지검에서 그 구치감에서 그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동구치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최근에는 성동구치소에서 그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 인력 보강 등을 통해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혼자 두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뭐 CCTV가 있든 없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겠고 또 계속 그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의자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뭐 인권적으로 좀 대우를 잘 안 해주고 관리 감독을 안 해주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유명 인사들 검찰 출석할 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밤샘 조사 벌였다 하는데 사실 밤샘 조사도 사실 인권 측면에서는 조금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피의자 수사하는데 인권 침해 요소적인 수사 기법을 쓰고 있고 또 이렇게 피의자 관리도 못해서 자살 기도자들이 이렇게 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검찰이 분명히 반성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